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도 갑작스럽게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이 장전입니다. 이 장전에 급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최근에 다소 잠잠해졌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금일 같은 경우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다시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있죠.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주었습니다. 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마스쿠스죠. 이 다마스쿠스의 부대를 폭격을 하였다라는 이슈가 나와주었고 또 이라크 내 무장 단체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테라비브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. 사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흐름을 파악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 시장 자체에서 해석을 할 때 이미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또 이 부분을 과대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고 나서 이 흐름세를 살펴봐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외신이 보도를 한 거이기 때문에 이 증시가 흐름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보다 보면은 또 반대되는 기사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현재 장 초반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금일 장이 시작이 되면 가격적인 변동폭이 커질 확률이 높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사실 이 전일 유가 흐름세를 보게 되면은 한 79달러로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. 계속해서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리스크가 최근까진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거기에 더해서 이 원유 재고를 보게 되면 5월 1일 날이 결과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더 나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유가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중앙 에너비스 주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금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전쟁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장 개시 후에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진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어쨌든 현재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뭐 소매 판매도 그렇고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제 자체가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있다. 자,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야기가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슈도 존재를 하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수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원유 수요에 대한 상방 모멘텀이 더 강하다. 뭐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. 이 부분이 바로 유류세다. 자,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유가가 100달러 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관련된 종목이 이 하방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안고 가야 된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유류세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중앙에너비스를 일봉으로 봤을 때 최고가를 형성했던 시기가 4월 15일이었습니다. 당시에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컸죠. 그래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을 해줬죠. 중동 리스크도 완화가 되었고 유가에 대한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에 변동폭이 존재를 할 수 있겠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흐름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
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. 매물대 자체도 많이 잡혀 있는 구간이고 주봉의 11선을 간신히 지지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이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보여줘야 된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전쟁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방 모멘텀이 유효하다.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만약에 한 두 번 정도 더 이슈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앙 에너비스도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일단 5일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.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5일선에 대한 이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유가와 가장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 부분은 전쟁과 직접적인 영향성이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향후 제가 또 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유가의 수요적인 측면이 변동성이 생기거나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이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의 흐름새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